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 공무원이 되면 해외에 있는 재외공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은 미국과 중국, 유엔과 같은 소위 빅3에 한 차례도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미주 지역의 재외공간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애인 공무원 중 외무 공무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50%. 인사제도에 따라 외교관은 누구나 선호하는 해외 근무지와 험지를 예외 없이 번갈아 근무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 유엔 등 빅3는 이른바 출세 코스로 통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재외공간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공무원 14명 중 5명은 기피 지역인 콩고와 오만 등에 근무했으며 미주 지역 발령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선호 지역인 가등급 국가에 발령받은 사례도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최근 10년 새 처음 이뤄진 오사카 근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 내 재외공간 발령 기피가 심해진 후였다는 설명입니다. 네,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이 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요. 하지만 외교부는 공간 발령이 개인의 선호나 전문성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최근 10년 새 현황을 보면 프랑스 등의 공간에도 장애인 공무원이 발령받은 전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간 근무는 순환 근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당사자의 선호도, 희망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동안 고용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외교직 장애인 공무원들. 장애인을 비롯해 외무 공무원 누구에게나 선호 지역 근무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지난 7월부터 첫 기초연금이 지급된 데 이어 오는 25일 두 번째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달에 새롭게 연금을 받게 된 노인은 11만 명 늘었지만 15만 명은 탈락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39만 명, 현재까지는 26만 6천 명에 대한 지급 여부가 결정된 상태로 이 중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11만 5천 명이 새로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 중 15만 1천 명은 탈락됐습니다. 단독 노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87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달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한 번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먼저 조사가 끝난 분들이 26.6만 명입니다. 네네. 그 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급여를 드릴 때는 기존 신청한 달부터의 급여까지 함께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번 달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 총 420만 명 중 92.4%인 388만 명이 단독 가구는 20만 원, 부부 가구는 32만 원인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2만 명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보다 많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최소 2만 원을 받는 등 전액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탈락자와 10만 원 미만의 연금 대상자에게는 재능 나눔 지원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재능 나눔 활동은 퇴직 전에 전문 경력을 활용해서 이제 노인들 주로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전문 자격이나 숙련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걸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 참여는 노인의 건강 상태와 자격증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활동 시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재능 나눔 사업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실시할지에 대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아도 법적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까지 모두 받아도 총 연금액이 젊은 시절 일할 당시 월 소득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법정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2년 기준 만 63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평균 44만 원, 소득 대체율은 평균 20% 정도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장애계가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장애계 등의 긴 시간 노력 끝에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며 정부는 2016년까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 한정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장애계와의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장애 등급제 폐지 대안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안 논의기구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3차에 걸쳐 기획단을 운영했지만 장애 등급제 폐지 시기만 발표됐을 뿐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예산 계획 없이 복지부 내에서만 논의되는 공허한 계획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 보장의 문제가 있고요. 고용 지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면 할인의 문제가 있고 서비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있는데 복지부가 도대체 고용 지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부적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장애계와의 논의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개편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가 어떤 입장으로 그리고 어떤 설계를 갖고 그런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편 이 자리에서 장애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소득 보장과 고용 지원, 감면 할인 등의 범위와 전달 체계 구축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들의 올림픽 한국 스페셜 올림픽 전국 하계대회가 벌써 11회째인데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모여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 뜨거운 경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고선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동행과 희망찬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지적 장애인들의 스포츠 대축제 제11회 한국 스페셜 올림픽 전국 하계대회가 강원도 원주치학체육관과 횡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9일 개막한 이날 대회에서는 전국의 지적장애인 선수 1,700여 명과 코치 및 임원 600여 명, 자원봉사자 1,200여 명 등 모두 4,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게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뭐 하기 힘든데 또 불편한 몸을 갖고 이렇게 막 도전한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참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인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적 장애인의 올림픽입니다. 스포츠로 장애를 넘어 희망을 만드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구선영입니다. 아시아 아동청소년 복지연맹단체인 아시아 사랑나눔 ACC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시아 사랑나눔 ACC는 이달 27일까지 일주일간 아시아 국가 청년들의 국제적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몽골,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 학생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리더십과 관련된 각 분야의 교수들과 강사진에게 사회와 국가의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5학년도 대학상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의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수험생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이 제공됩니다.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6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주간보호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석준 복지관장은 앞으로 지역의 장애인을 섬기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푸른 수목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 영화 읽어주는 정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 영화위원회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기존 영화의 음성 해설, 대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 해설을 덧입힌 영화가 상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보고 읽어봤을 김유정의 봄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애니메이션으로 빚어졌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을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된 건데요. 20대의 사랑, 40대의 슬픔, 60대의 추억까지 세 가지의 인생을 옴니버스로 구성하며 관객들을 문학의 향기 속으로 푹 빠져들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스타 마술사 웨이링수, 그의 진짜 정체는 스탠리란 이름의 영국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 마술사로부터 소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심령술사라 주장하는 소피가 사기꾼임을 입증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하게 되는데 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 매직 인 더 문라이트, 1920년대 남부 프랑스를 배경으로 유럽 최고의 마술사 스탠리와 엉뚱한 심령술사 소피의 로맨스를 그렸는데요. 배우들의 파격 변신과 시선을 압도하는 남부 프랑스의 풍경을 짧은 시간 안에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2006년 뉴욕을 강타한 데이비드 린제이의 연극 레비톨이 국내 초연됩니다. 9월 6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건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뮤지컬 위키드가 서울 샤롯데 시어터에서 10월 5일까지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 이선희가 30일과 31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30주년 기념 공연을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이 폭우에 휩쓸리거나 침수되면서 우리 농민들은 망연자실, 넋을 잃었는데요.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수마에 빼앗긴 수해 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